자, 화살표 함수라는 거는요, ES6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업데이트되면서 등장했어요. 예전에 없었어요. 이렇게 쓰는 문법에 장난인 줄 알았어. 처음에 누가 쓰고 있길래 장난인 줄 알았어. 이렇게 화살표를 막 하길래,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프로그래밍 하기 싫어? 그랬더니 새로 나온 거야. 에크머스크립트 6 버전에 나온 화살표 함수 문법. 그래서 여기 2015년도에 이거 6이라는 숫자보다 하나 적은 5라는 숫자가 만나는 2015라는 이 해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얘네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에크마스크립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 제가 내용 확인 링크 걸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화살표 함수라는 거에 링크 걸어놓은 거. 요거를 제가 열은 거예요. 톡으로 그냥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에크마스크립트 6. 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얘네들도 어나운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크마스크립트 2015. 네. 두 번째로 큰 변화. 그 전에 에크마스크립트 ES5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바렛 콘스트, 렛 콘스트가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에러 펑션이 등장했고요. 많은 축약 방법, 표기법들이 이제 여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for, of, 뭐 map, 뭐 set, 뭐 class 문법, promise 문법, symbol,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법들이 대거 추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요. keys, find, array keys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쓰면서 요게 뭐 다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많이 사용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arrow 펑션이고요. arrow 펑션. 네. 요 arrow 펑션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arrow 펑션.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요. 그 펑션 키워드, 리턴 키워드 중괄호 모두 생략할 수 있는 문법을 도입한 것이 에크바스크립트 6에 나온 arrow 펑션입니다. arrow 펑션. 지금 함수 안에는 우리가 리턴 키워드도 쓴다고 알고 있죠. 중괄호 쓰죠. 그죠? 그리고 펑션이라는 건 당연히 써야 되고 익명함수도. 그래서 이거 자체를 완전히 다 안 쓰는 문법이 생긴 거야. 그래서 기본형이 이거지만 축약형은 이렇게 쓰니까 얼마나 줄여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코드를 쓰게 되면은 요 안에 코드 쓰잖아요. 매개 변수가 없어? 그러면 소괄호의 값이 들어갈 때 소괄호조차 생략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간다면 소괄호로 묶어줘야 되고. 그리고 리턴 키워드를 보통 일반적으로 리턴 이 값을 x를 던지면 곱하기를 해서 리턴해줘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괄호도 생략해요. 리턴과 중괄호도 다 생략하고 나면 껍데기 같은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야 돼요. 이건 함수고요. x 값을 하나 던지면요. 그 값을 곱한 결과를 리턴해 주네요. 라고 그냥 바로 보자마자 해석이 되셔야 돼요. 보자마자. 완전 줄여놨는데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걸로 우리가 짤막짤막한 함수들을 진짜 많이 만들거든요. 네, 진짜 많이 만들 거예요. 오케이. 뭐 다른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스크립트, 익명 펑션, 익명 화살표 함수. 화살표 함수에다가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할당을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스크립트 구역 하단에다가 출력을 한번 하면서 볼까요? 네. 일반적인 할당형 함수. 일반적인 할당형 함수는 이렇게 let 변수를 x. 근데 이제 let보다는 const를 더 많이 쓴다고 했죠? 네. let보다는. 왜냐면 함수도 한번 만들어 놓고 변경 안 하고 보통 그 함수를 유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const를 let보다는 많이 씁니다. 펑션 이렇게 쓰죠. A하고 B하고 두 값을 갖고 들어올 때 그거를 이 안에서 return A 곱하기 B라는 결과를 요거를 네가 던져준 값을 곱해서 리턴해라. 이런 게 이제 함수의 일반적인 사용법이에요. 이게 이제 X 함수가 되겠죠. 이거는 할당을 했으니까 할당된 함수, 할당형 함수가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X 함수가 되겠죠. 함수 호출할게 밑에서요. 밑에서 바로 호출합니다. 함수 호출하기.
호출해볼까요? 콘솔.로그에다가 함수 호출해서 찍어봅니다. 여기다가 호출할게요. x에다가 100하고 20하고 함수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 호출. 결과는 뒤에다가 진짜 호출합니다. 콤마하고. x를 호출하는데 x 함수로 호출하는데 100하고 20하고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호출합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따옴표로 문자를 출력한 거죠. 이거 실제로 호출해서 결과를 받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실행시켜 볼까요? Alt A로 2000 맞죠? 100 곱하기 20 2000 나오죠? 네, 그거 한번 지금 확인한 거고요. 확인한 거예요. 네.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대충 잡으셔도 돼요. 라인 카피할 거니까. Alt Shift 방향키 아래 딱 하세요. 이제 똑같은 이름 쓰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축약형 화살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축약형 화살표 함수. 에러우 펑션이라고 영어로는 에러우 펑션이라고 당연히 부르죠. 화살이라는 게 에러우잖아요. 화살 함수, 화살표 함수 어떻게 뭐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화살표 함수. const는 x가 아니라 컨트롤 D, D. 해서 x 다음에 y가 있으니까 y라고 한번 이름을 바꿔볼게요. 네. x를 컨트롤 D, D 해가지고 세 개를 동시에 y로 바꿔보세요. 얘도 이제 곱하기를 하는 애인데 이제 요거를 화살표로 바꿀게요. 펑션 지우고요. 이러면 문법적 에러가 나죠? 여기 소가로 중가로 사이에 화살표 모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퀄 꺽쇠를 하시면 화살표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얘도 곱하기 해서 리턴하는 애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y는요 100이 아니라 300 곱하기 20으로 y 함수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뒤에 y라고 실제로 써줘야죠. 하나 더 있었네 y가. 이렇게. 그래서 30 곱하기 20을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지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나와요? 6천, 326, 6천. 됐죠? 네, 뭐 이거는 실행을 했는지만 확인한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 더 카피하세요.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밑으로 내려요. Alt, Shift 방향키 아래. 이번엔 Z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Y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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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나 있었어요. 아까 세 개만 했는데 네 개예요. 얘를 Z로 바꿉니다. Z, Z, Z 함수로 전부 바꿉니다. 네, Y를 전부 Z로 바꿉니다. 축약형 화살표 함수, 좀 더 축약. 좀 더 축약이라고 위에다 말을 조금 더 붙여 쓰시고요. 좀 더 어떻게 축약한다고? 화살표에 중괄호를 일단 없앱니다. 중괄호를 없애고요. 중괄호를 세미콜론까지 다 없애요. 리턴 키워드도 동시에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줄에다 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3 대신에 400을 보내볼게요. 400하고 20하고 보내세요. 네. 숫자가 다른 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Z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함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줄맞춤 다시 한번 사이사이를 띄워주거든요, 이거요. 네, 그냥 이쪽에 곱하기식 쓴 것 같은데 이 Z로 불려지는 함수는 값을 두 개 보내서 두 개를 처리한 값을 이걸 리턴해 준다는 소리예요. 네, 리턴 보내준다고요, 결과를. 리턴 안 하면 어제 어땠어요? 함수는 리턴을 안 하면 아무 각도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 어제 알았죠? 변수에 할당된 게 undefined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온 거야. 뭐가 들어오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리턴을 해줘야 넘어오는데 이게 리턴이 됐느냐 이거죠? 리턴 됐네. 8천 나오잖아요. 428, 8천. 네. 계산해서 얘가 넘겨줬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확실하게 리턴을 해주는 거네. 여기 리턴 키워드까지 생략했는데 한 줄이니까 중괄호도 생략했어요. 이게 명령문이 하나면은 중괄호도 안 쓰거든요. 이렇게. 생략해서 쓰는 것이 요 한 줄에 끝났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간단히 된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에, 할당형 함수를 조금만 더 테스트해 보고요. 이 화살표 함수의 특징을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할당형 함수 x를 다시 복사하신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추가적으로 넣어보고요. 네, x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뭐라고 그러죠? x를 컨트롤 D. 이것만 my라고 바꿀게요. my, my function. 그리고 여기에 받는 값을요, x라고 해볼게요. x, 들어가는 값을. 그리고 return은 여기에다가 이제 문자 값을 만들어서 리턴을 시킬게요. 백티크 해주시고요. 나는 달러 중괄호 x, x 다 이렇게.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이런 리턴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요. 네, 이게 my 함수. 함수 호출할 때는 콘솔 안에다가 이렇게 보내주도록 합니다. 저기 뭐값 하나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my 소가로 여기다가 꽂다 할까요? 프론트 엔드 개발자라고 넣어볼게요. 일반적인 할당형 함수를 만들었어요. 네, 위에는 이제 계산을 해서 리턴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물,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만드는 결과물을 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찍힌 값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이런 형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쓰다 보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라고 이렇게 찍히는 거를 보시고 이제 하나 더 이걸 카피해서 줄여쓰기로 위에 걸 카피한 다음에 my 대신에 컨트롤 D, W, 위라고 써볼게요. 위, 네, 위 펑션 우리는 이게 되겠죠? 우리는 뭐뭐다. 근데 요거를 줄일게요. 이렇게 두지 말고 펑션 키워드도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고쳐놓고 펑션 키워드도 필요 없어. 소가로 여기 중가로 사이에 화살표를 저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네. 화살표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것도 이 소가로도 생략 가능해요. 중가로 생략 가능하고 리턴 키워드도 지운다고 그랬죠? 이렇게. 끝에 있는 중가로 세미콜론 필요 없죠. 이렇게 추격할 수가 있죠. 일반 할당형 함수. 그러니까 이거는 화살표 함수. 화살표 함수 완전 축약형. 네, 완전 축약형입니다. 완전 축약형. V 함수. 그래서 호출할 때
요 위에, 여기 위를 호출하세요. 위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이다. 됐을까요? 네. 거기 나오죠. 우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밑에 우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완전 줄여서 쓰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애들을 바로 우리가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바로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거를요. 근데 이제 이거 줄맞춤 한번 하시면요. 컨트롤 알트 P 이렇게 하시면 얘가 소가로 지운 거를 다시 해줘요. 얘가 그러니까 소가로 생략 가능한데 소가로를 얘가 그 뭐지? 필요상 그냥 구분하는 거상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새로 줄맞춤 안 하고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유효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처음엔 되게 헷갈려 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야? 예. 값을 하나 던지면 그게 함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화살표를 잘 해석하시면 돼요. 값을 하나 던지면 그 하나의 값은 리턴 만들어주는 애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 리턴해 줄게라는 해석을 보시면 되고 왜 이코를 했습니까? 이 화살표 함수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생긴 거죠. 위로 그래서 밑에서 호출해 주잖아요. 위로. 네, 이렇게. 이게 호출되는 함수 이름이 된 겁니다. 변수에 할당한 게.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면서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좋아 부분표 하나 주고 여기다가 우리 쿼리 셀렉터가 항상 길었죠? 네, 이거를 축약형을 만들어 볼게요. 쿼리 셀렉터 함수 짧게 만들기. 쿼리 셀렉터 함수 짧게 만들기. 자, 콘스트 실제로 쓰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만들어 주세요, 제발. 네, 사라져, 사라져. 콘스트, 콘스트 여기다가 쿼리 셀렉터. 우리 쿼리 셀렉터 할 때 QS 많이 썼잖아요. QS, 그죠? 저 이름으로 만들게요. QS라는 이름. QS는 이렇게. QS는 X. 이 X라는 거는요, 안으로 들어가는 지역 변수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X든 Y든 하하든 허리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화살표 하나 딱 해줍니다. X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 값을, 어떤 값을 하나 던지면. QS라는 이름으로 값을 하나 던지면. 그래서 보통 도큐먼트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해 주잖아요. 도큐먼트 점 쿼리 셀렉터 QS. 쿼리 셀렉터 해주고 끝에 그 선택하는 애가 하나 딱 들어가는 거죠. X 이렇게. 만들었어요. 쿼리 셀렉터 함수 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ocument.query selector 어쩌고 하는 거를 그냥 QS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줄인 거야. 자기 자신이 줄인 거라고요. 이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저렇게 길게 쓰던 애를 줄여서 쓰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하나 더 카피 밑에다 하세요. Alt Shift 방향키 아래. 여러 개 선택하는 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QSA로 보통 우리가 줄여 그렇게 할 때, 축약어 나오게 할 때 QSA로 썼었잖아요. QSA, X 하나 던지고 document.query select all이죠, 이번엔. 실제로 저렇게 꼭 써야 되는 애한테 제대로 써주는 거죠. A, query select all 선택하세요, all로. 그래서 두 개 다 만든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는 애 QS 하나, 여러 개 선택하는 애 QSA. 이름은 내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줄였을 때 QS라고 쓰기에 그 이름을 그냥 여기 줄여 쓰는 말을 여기다 써준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쿼리 셀렉터 저거를 한번 해주겠다고. 사실 그 애드 이벤트 리스너도 되게 길잖아. 네, 이것도 길어가지고 사실은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쿼리 셀렉터 연결시키는 애도 여기다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그것도 만들어 놓을까? 만든 김에 만듭시다. 우리가 지금 화살표 함수를 왜 이제 공들여가지고 지금 하냐?
이런 거 만드는 단계를 처음부터 이거를 하면은 뭐, 뭐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함수를 쓰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번엔 뭐냐면 add event listener 함수 짧게 만들기. 이것도 짧게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이제 짧게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름을 짧게 지어 볼게요. const 상수형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add 이벤트 리스너니까 뭐 add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벤트는 영어로 보통 EVT라고 많이 쓰거든요. 이벤트를 줄여서 E라고도 줄이기도 하고 EVT라고도 줄여요. 이벤트 줄여서. 그래서 add EVT라는 이 긴 놈을 add EVT라고만 만들고요. 여기다 할당할게요. 할당. 네. 여기다 함수를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소가로 화살표. 원래 뒤에는 중괄호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중괄호 생략하고 리턴하게 만들 거니까. 전부 다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그래서 보통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윈도우인가? 항상 윈도우는 아니거든요. 윈도우.add event listener 해서 이벤트명을 여기다 쓰잖아요. 그리고 함수를 여기다 쓰죠. 함수. 이렇게 쓰잖아요. 함수. 이렇게 쓰죠. 너무 길잖아, 이거.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값, 여기다가 변수를 써볼게요. 대상, 두 번째는 이벤트, 세 번째는 함수. 대상, 이벤트, 함수 이렇게 만들었어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너무 길어서. 대상, 이벤트, 함수. 그러면 이거 윈도우가 대상, 어떤 대상에 이벤트를 걸어라. 이벤트명은 지금 뭐 아무거나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벤트가 되겠고, 콤마 뒤에는 함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세미콜론 할게요. add evt라는 데에다가 화살표 함수를 넣었어요. 화살표 함수 얘를 호출할 때는 값을 3개를 보내주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대상. 대상은 앞에 꽂혀요. 이벤트는 add event listener라고 쓴 소괄호 안에 이벤트 여기에 꽂혀요. 그리고 마지막 함수는 맨 끝에 꽂혀요. 여기. 그래서 window.add event listener load function 이렇게 썼던 애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얘를 호출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이 이름으로 세 가지를 넣고 호출하면 얘가 세팅이 돼요. 그냥 얘가 세팅이 되니까 이 기대가요. 네. 되겠지. 여기를 제가 대상을 이름을 바꿔서 넣을게요. 대상. 보통 대상은 어떤 요소일 경우가 많거든요. 뭐 윈도우일 수도 있고 이 대상을요. 컨트롤 D 엘러먼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대상 있는 경우를 컨트롤 D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한글을 엘러 이렇게 할게요. 엘러먼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이벤트는 EVT라고 쓸게요. 컨트롤 D 소문자로 EVT. 네. 함수는 펑션이죠? 네, FN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컨트롤 D FN. 그래서 줄여서 썼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줄여서 썼습니다. add EVT 여기다 할당했는데 화살표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내놓으면 이거를 리턴해 줍니다. 이거를 add 이벤트를 쓰. 우리가 그 이벤트 설정 함수하고 연결시키는 데 설정하는 데가 이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벤트 설정하는 데 add 이벤트 리스너, add 이벤트 리스너 그리고 remove 이벤트 리스너가 또 하나 있어요. 지우는 거.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지금요. 네. 축약형 리턴까지 다 축약하고 중괄호도 생략할 수 있다는 거를 듣고 나서 만든 첫 번째 세 가지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쓸 거고 나중에 이제 이거 가는 데마다 만들어 쓰기 힘들잖아요. 요것만 따로 만들어 가지고 불러다가 쓸 거예요.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파일을 분리해서 쓸 수 있어요. CSS도 분리해서 합쳐서 쓰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 분리해서 합치는 문법이 있어요. 네. 모듈 문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네. 요즘 생겼고, 모듈 문법으로 요즘은 대부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듈 문법은 아직 모듈 문법은 따로 안 했어요. 제가 모듈 문법을 하고 난 다음에 합치는 걸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두 개 세 개 만들었어요. 세 개. 오케이, 이게 이제 이걸 써볼게요. 자, 로딩.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함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벤트를 걸어주겠습니다. 이벤트. 화면에 출력된 버튼의 이벤트 걸기. 이걸 해줄 거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로드 구역을 좀 먼저 만들어 줄까요? 로드 구역. 로드 구역 만들기. 네. add event listener 적어 쓸게요. add ev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dd evt 요걸 사용할게요. add evt로 만들어 봅니다. add evt 윈도우에 그죠? 윈도우를 대상으로 해서 로드 이벤트를 걸고요. 거기다가 펑션을 만들게요. 이렇게. 이 대상은 이벤트고요. 윈도우고 로드 이벤트를 사용해서 함수하고 연결시킵니다. 내가 만들어서 방금 위에서 만들어서 아래서 쓴 거예요. 여기다가 로딩 완료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구역에다가. 물론 함수를 바깥에다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못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편의상 구현하는 거지. 여기다가 로드 구역, 로드 구역 함수입니다. 로드 구역 함수. 여기다가 콘솔 찍어볼게요. 콘솔. 호출, 함수 호출 확인. 콘솔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 여기다 찍어봅니다. 로딩 완료. 로딩 완료. 로딩 완료가 과연 찍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음, 로딩 완료. 로딩 완료. 찍히나요? 줄여서 쓰기. 뭐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줄인 거예요. 어느 책에 나와 있냐?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대로 만든 거. 이걸 내가 마음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애드 이벤트. 그리고 이제 요게 궁금하잖아. 내가 만들었던 건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어떤 값들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구나. 그리고 클릭하면 바로 여기 정의한 대로 가잖아요. 아, 애드 이벤트 리스트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쓴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무조건 로딩 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로드 이벤트를 길로자, R로 얘를 바꿔보면요. 이런 이벤트 없잖아요. 로드? 로딩 완료가 뜨겠습니까? 안 뜨지. 안 떠요, 로딩 완료. 절대 안 떠요. 에러도 안 나요. 이런 이벤트를 만드시면 준비되는 대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얘는 항상. 그런 뭐 새로운 이벤트가 있습니까? 등록하세요. 그 이벤트가 발생됩니까? 그러면 이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등록돼서 계속 이벤트를 새로운 애를 만들어서 또 쓸 수도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거 걸고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걸 잘못 쓰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로딩 완료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코딩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보면 버튼 두 개 있거든요. 너는 누구니? 클릭해봐. 너는 누구니? 클릭해봐. 이 두 개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상을 버튼 두 개를 잡아보도록 합니다. 버튼
지금 화살표 함수를 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그 펑션, 익명 함수랑 화살표 함수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대상 선정. 점 btn이거든요. btn. 얘가 대상이에요. 밑에 보면은 클래스 btn이라고 둘 다 되어 있습니다. 얘를 대상으로 잡을게요. 그럼 우리가 쿼리 셀렉터 all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쓰려고 그래요, 이거. QSA로. QSA로 쓰겠습니다. 레 btn이라는 데다가 QSA 이렇게 잡아가지고 QSA 호출 여기다 뭘 쓰냐? 점 btn 이렇게. 그러면 대상 선정이 된 거예요. QSA로 대상 선정이 된 거예요. 엄청 짧지? 쿼리 셀렉터 all을 했다고. 도큐먼트 점 하는 애를. 이것도 콘솔에도 한번 찍어볼까요? 콘솔 점 러그 대상 버튼들을 잡아보면 BT 밑에 찍어보시면 콘솔 창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 음, 에러가 나요? 콘스트 애드 이브이트 콘스트 L 점을 찍어서 그래요. 앞에다. 그런 애는 없거든요. L 점 그러면 그 하위 객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객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이 틀려서 그래요. 음. 네, 확인해 주세요. 확인. 잘 안 나오시는 분 얘기해 주시고 봐. 노드 챙겼잖아. 노드 잘 잡히잖아. 이거 보세요. 노드도 잡힌다. 였지? 네. 노드 잡히잖아, 두 개. 코리 셀렉터 올 아주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막 할 때마다 막 도큐멘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이렇게 줄여 쓰는 애를 만들어 놓고 쓰시면 코드 효율적, 코드 효율성, 코드 가독성이 다 좋아집니다. 코드 효율성과 가독성이 모두 훌륭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음. 일반 사람들은 이거 뭐라고 그러겠지? 그 개발자들이 이걸 뭔지 알겠어? 이게 뭐예요? 프리셀렉터 올 제가 만든 거예요. 예, 이해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 쓰는 거 많거든. 만들어 쓴다, 우리가. 버튼들 나오십니까? 네, 요거 나오는 거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그 배너 넘어가는 거 한다고 그랬죠? 배너 넘어가는 거 할 때 다 쓸 거예요, 이렇게. 이 문법으로 전개를 시킬 건데, 네, 여기가 요거 적응을 하셔야 그거 무겁을 때, 알았어. 줄여 쓴 거야, 알았어. 줄여 쓴 걸로 계속 호출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 거대한 함수를 만들어 놓은 애를 가서 적응하시면 프레임워크에 적응하는 거지. 라이브러리에 적응하는 거죠. 라이브러리 만 줄, 2만 줄, 10만 줄, 100만 줄짜리 프레임워크. 거기에 있는 함수, 뭐뭐뭐가 있고 이거 사용법은 어떤 값을 보내줘야 되고 어떤 식으로 코딩하면 돼. 그래서 코딩 가면은 코딩 교육 시켜요. 회사 프레임워크 코딩 교육이라고 딱 시켜요. 저도 받아봤어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키는 회사들 많아요. 그러면 처음 신입 갔으면 그거 막 기술 자기 사수한테 막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거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들지 않은 함수를 갖다 쓰는 거지. 이건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만드는 건 아주 초보 수준이야, 초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만들어 쓸 수 있어야 다른 변경 사항들도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클릭. 버튼 요소에 글자 바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변경, 반영하기. 2-1. 버튼 요소 클릭 시 글자 바꾸기. 기존 익명 함수. 그냥 익명 함수가 한 거는요, 펑션하고 쓰는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2-1은 그걸 바꿀게요. btn
대괄호 0번. 네. 지금 0, 1 두 가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버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클릭해봐. 이 첫 번째 거. 너는 누구니 클릭해봐. 온클릭? 네. 언클릭. 여기다 할당하는 걸로 할게요. 펑션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존 방식 쓰던 애들 있죠? 기존 방식 쓰던 애들로 할당으로 이벤트 함수에다가 함수를 할당하는데 이 함수가 익명함수 그냥 일반적인 익명함수 예전부터 써놓고 그걸 넣어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할당해서 바로 실행하지 않는 구역.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인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아, 온클릭 속성에다가 함수 구역을 할당했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함수 구역 안에 가지고 있던, 홀딩하고 있던 코드가 실행되는구나. 계속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볼 때 그냥 뭐가 막 써져 있네. 이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쓸 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로그에다가 일단 표시만 한번 해볼게요. 익명 함수에서 여기다 이제 디스 키워드를 좀 써보려고 그러거든요. 버튼 자신. 익명 함수에서 디스. 이게 좀 의미가 달라서 제가 찍어보는 거예요, 이제. 디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디스. 이렇게 디스를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요거는 클릭 이벤트 함수고요. 끝에다가 마무리. 클릭 이벤트 함수. 끝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클릭 이벤트 함수. 익명 함수에서 this.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네, 클릭. this가 뭐예요? 너는 누구니 클릭해봐. 걔가 this로 잡히는 거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이제 this 키워드를 쓸 때 얘가 이제 익명 함수일 때는 그냥 this 키워드가 맞아요.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뀌어. 그래서 글자 바꿔볼게요. 글자 그냥 this 해가지고 바꾸면 되겠네. 바꿀게요. 글자 변경을 this 키워드를 사용하여 변경. 그래서 this.inner 텍스트는 old 익명 함수다. 라고 하겠습니다. old 익명 함수. 즉 옛날부터 쓰던 익명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바꾸기 때문에 버튼 안에 이름을 old 익명 함수다라고 찍어보겠습니다. old 익명 함수다. old 익명 함수다. old 익명 함수가 나오는 점 보세요. old 익명 함수다. old 익명 함수다. 바뀌죠? old 익명 함수 됐어요. 그러면 2-2는 좀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얘를 카피하세요. 그대로 카피하세요. 2-2로 바꾸세요. 위에 거 카피했어요. 2-2. 그럼 버튼 요소 클릭 글자 바꾸기를 하는데 얘는 화살표 함수로 합니다. 화살표 함수. 그래서 btn 0 다음에 1번이죠? 네. btn 1번으로 하세요. 지금 버튼 요소 클릭 글자 바꾸기 2-2로 위에 거 카피해서 만듭니다. 여기에 화살표 함수라고 바꿨고요. btn 1번이라고 방금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놓고 바꾸세요. 그럼 진짜 화살표 함수로 바꿔야지. 바꾸세요. 펑션 키워드 지워. 소가로 중가로 사이에 들어가서 화살표 만들어. 화살표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그냥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게 있으니까 짧게만 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얘가 다른 점이 있어요. 문법도 물론 달랐죠. 네, 리턴 키워드 생략할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생략할 수 있는데 위에다 쭉 얘기했잖아요. 콘솔에다가 화살표 함수에서 익명 함수가 아니라
화살표 함수에서 디스. 그럼 밑에 디스 이너 텍스트는 주석 처리해 놓고 아직 디스를 아직 우리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요 디스만 확인해 봅니다. 이거를 익명으로 꼭 바꾸세요. 네. 그래 놓고 확인해 봅니다. 네. 그게 뭐라고 확인만 됐으면 쫙 달려갈 수 있는 거야, 프로그래밍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버튼을 클릭해야 되겠죠? 얘 클릭했을 때랑 얘 클릭했을 때랑 다르다는 거죠? 얘는 익명 함수에서는 그냥 디스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화살표 함수는요 자기 자신이 안 나와요. 밖으로 빠져나와요. 얘를 싸고 있는 다른 것이 없으면 그냥 제일 큰 어르신을 찾아가요. 어르신 윈도우를 찾아가요. 윈도우. 그렇다고 해서 디스가 무조건 윈도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얘를 싸고 있는 다른 요소가 있고 또 다른 요소가 있으면 그 싸고 있는 애가 디스가 돼요. 항상 유동적이에요. 얘가. 근데 지금 바깥에 얘를 싸고 있는 이벤트가 없어서 윈도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이거 바꾸려는데 디스키워드 못 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기부터 내용이 달라지니까 밑에 있는 건 지우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스 의미가 다르잖아. 그죠? 화살표 함수, 화살표 함수의 디스는 자기 이벤트 발생하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예요. 네. 일반적으로 윈도우로 간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윈도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벤트 객체를 사용하여 현재 발생하는 요소 자신을 찾도록 한다. 그 방법은 이겁니다. 이벤트는요, 이벤트 객체거든요. 그래서 콘솔에다 찍어볼게요. 콘솔.로그. 이걸 해보려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이게 최종 목표지야, 지금 여기. 화살표 함수, 이벤트 발생 자신이라고 해놓고요. 디스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라고 쓰시냐면요. 이벤트. 이벤트라고 하냐면요. 소문자로 돼 있는 애요. 얘 건들지도 마세요. 이런 애들하고 상관없어요. 소문자로 돼 있는 저 이벤트. 제가 이벤트 객체예요. 이제 돔의 이벤트 객체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건데 요 얘기가 밑바닥에 있는 얘기예요. 두들두들 끓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이벤트 뭐 어쩌고 저쩌고 잡고 있으면 그게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엔진을 제가 뜯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벤트. 이벤트 객체가 있어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항상 이벤트 객체가 그걸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걸 체크를 해요. 클릭 알려줘요, 얘가. 누가 클릭, 어떤 애가 클릭 이렇게 마우스 오버 이렇게 알려줘요. 마우스 무브 이렇게 알려줘요. 로드 얘가 로드 이렇게 알려줘요. 알려주는 애가 얘예요. 이벤트. 거기에 현재 현재 타겟점 커런트 타겟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커런트 타겟이라는 애가 뜨거든요. 이거 외국인들이 커런트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커런트, 커런트 현재의란 뜻이에요. 네. current my life 그러면 현재적인 바로 지금의 내 인생, 나의 삶,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current란 말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current 타겟은 지금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 그놈, 본래 그놈을 얘기해요. 이걸 여기서 찍어봅니다. current target. 네임까지 찍지 마시고요. 이렇게 찍으시면 화살표 함수 이벤트 발생 자신 이게 바로 이벤트.current target. 한번 찍어보실래요?
this 키워드는 아니었고요. 화살표 함수 이벤트 발생 자신은 버튼 나왔죠? 버튼 2. 자기 자신 나왔죠. 이게 그냥 타겟이라는 애도 있어요. 커런트 타겟과 타겟은 다릅니다. 이제 내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벤트가 얘가 항상 우리하고 관계를 계속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가면은 예, 반쯤 개발을 반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 밑통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구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텍스트 바꾸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벤트.current target. 이벤트는 브라우저 이벤트 관련 객체입니다. 객체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도큐먼트 객체가 있듯이 이벤트 객체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리고 current target이라는 애는 얘 current target. current target은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 네, 요소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쓰셔서 event.current target event.current 나오면 엔터 치세요. target.inner text는 바꾸는 거지 여기서. 얘는 뭐다? 나는 화살표 함수다 라고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지. 디스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네, 바뀌는 점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바뀌는지 확인. 나는 화살표 함수다. 나오죠? 네. 나는 화살표 함수다. 이제 그쪽에 있는 애를 바꿨죠. 그래서 화살표 함수를 사용할 때 디스 키워드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 가장 크게 유념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톡에다 드리는 요 말을 밑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로드 함수 밑에 이렇게. Shift 탭으로 좀 내어쓰기를 할게요. 네. 화살표 함수를 사용할 때 디스 키워드 의미는 다르다. 화살표 함수에서는 디스는 윈도우 객체를 의미.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신을 생성한 객체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윈도우 로딩 구역 안에 생성되어져 가지고 윈도우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오브젝트 안에 메서드다 그러면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디스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볼 때 요게 누구 밑에 있으면 누구를 가리치는지 이제 요걸 편리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디스 이 화살표 함수는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런 디스 의미가 다른 이유가 싸고 있는 애, 싸고 있는 애, 싸고 있을 때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 할 때 알아볼 겁니다. 자세히. 어쨌든 일반적으로 윈도우다. 그리고 디스 키워드 대신에 커런트 이벤트 타겟을 사용하여 현재 자신을 의미하도록 코딩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 내용을 조금 한번 검증 한번 해보세요. 네,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네. 우리 이벤트에 관련된 거, 이벤트 객체에 관련된 거는 좀 이따가 다음 시간 또 있지? 네, 다음 시간에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